내가 게시물을 올릴 때 써야 되는 해시태그를 의미하는 겁니다. 내가 게시물을 올릴 때. 요거는 이제 대표 해시태그, 사람들이 많이 쓰는 해시태그인 거죠. 뭐 헬류가 유감함, 신생아맘 이렇게 시장을 대표하는 해시태그를 같이 쓸 수가 있고요. 이 타깃 해시태그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내 프로필, 내 홈페이지로 유입될 수 있는 해시태그, 정보를 검색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보를 찾기 위해서 하는 해시태그를 뜻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연관 해시태그라는 거죠. 네. 직접 뭔가 구매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연관돼서 사용할 수 있는 해시태그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즌 해시태그라고 해가지고요. 이 해시태그도 이제 시즌별로도 같이 이제 조화롭게 써야 되거든요. 그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는 어떤 시즌이 있죠? 음식점을 치면은 뭐 송년회, 막년회, 뭐 회식 장소 이런 키워드가 많이 검색량이 늘어나잖아요. 그때만. 그러면 그런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런 해시태그를 쓴다는 거죠. 그리고 대표님들 비즈니스에 맞춰서 그런 시즌이 있잖아요. 성수기 때 거기에 맞는 이런 해시태그를 써야 된다. 자, 또한 이 브랜드 해시태그. 해시태그를 쓸 때는 반드시 내 브랜드 명의 해시태그를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도를 높이는 해시태그. 자, 이거는 뭘까요? 주목도를 높이는 해시태그. 이건 뭐냐면 사람들의 이제 관심사가 비슷하면 해시태그를 쓰는데, 잘 보시면 네, 이렇게 해시태그를 쓰고 자기 브랜드명을 같이 붙이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네.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? 아이고, 잠깐만요. 잠시만요.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해시태그는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 이 노출되는 순서는 뭐냐면 많은 순서대로 위에 상위에 뜨게 돼 있어요.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개수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됩니다.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음식점으로 치면은 이 대전 돈가스라는 곳은 굉장히 이 해시태그를 사람들이 많이 써요. 그래서 이 해시태그를 썼을 때 여기에 노출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단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그냥 묻힐 수가 있거든요. 이 안에.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대전에서 돈가스를 파는데 대전 돈가스, 부엉이 돈가스라고 여기 이렇게 지금 자리가 잡혀 있죠.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전 돈가스를 검색했을 때 대전 돈가스 맛집 부엉이 돈가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시태그를 써가지고 네 번째 자리 잡고 있어요. 이 블로그로 치면 이제 상위 노출 같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.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더 주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. 나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주목도를 좀 더 높일 수가 있어서 예. 대전 돈가스 검색할 때 노출되지만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서 바로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눈에 띄게 볼 수 있다는 거죠. 눈에 띄게. 그게 주목도를 높이는 해시태그다. 그래서 이거를 같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시태그 포트폴리오를 분류를 해가지고요.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올릴 때 요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올리시면은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내 게시물을 타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. 올릴 때. 그냥 아무거나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목적을 갖고 해시태그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면은 여러 영역에 노출이 될 수 있다. 왜냐면 사람들의 인스타그램은 게시물 그냥 보기인 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한단 말이죠. 사람들이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시태그를 분류해서 하는 게 좋고요. 자,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이 해시태그를 저장해 놓는 앱이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태그야 놀자라는 앱이에요. 내가 해시태그를 계속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. 열 몇 개씩 쓸 수 없기 때문에
이 태그야 놀자라는 앱을 쓰게 되면은 그 포트폴리오 구성대로 해가지고 해시태그를 작성을 해놓고 게시글을 올릴 때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걸 갖다가 붙여넣기 하면은 게시글을 올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. 지금 이거 메모장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요 태그야 놀자 앱을 쓰고 보면은 여기에 뭐 인기 해시태그나 시즌별 해시태그, 업종별 해시태그도 다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. 태그야 놀자. 자,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가 또 있어요. 네, 주의하셔야 될 게. 이 게시글들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그 스팸, 유해 게시물들을 필터링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이제 섀도우 밴이라는 알고리즘이거든요. 뭔가 게시물이 기계적으로 계속 올리게 됐을 때 노출 가중치를 줄인다는 겁니다. 노출 가중치라는 건 뭐냐면 게시글을 올릴 때 상대적으로 다른 게시물보다 노출이 적게 안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해시태그를 쭉 구성을 해서 써도 잘 안 보이게 하는 건데, 이 섀도우 밴을 피하려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태그야 놀자 앱을 써서 하시는 게 저기 인스타그램 게시물 올리는데,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, 내가 이 해시태그를 다 써가지고 첫날 게시물을 올렸어요. 이렇게. 그러면 요 다음번에도 똑같은 해시태그를 쓰는 게 아니라 요 다음번에는 조금 패턴을 달리한다는 거죠. 이렇게. 두 번째는 요 포트폴리오대로 해시태그를 올리는데 항목을 약간 바꾸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바꿔서.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, 게시글을 올릴 때 조금 더 바꿔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유해 게시물을 좀 피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고 오늘도 요 해시태그를 그대로 쓰시고, 오늘도 요 해시태그를 그대로 쭉 다 쓰시고, 내일도 그대로 다 이렇게 또 똑같이 쓰시고, 모레도 또 똑같이 계속 이 게시물을 쓰시고 하면은 유해 게시물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셔야 된다. 그거를 이제 인스타그램 용어로 이제 섀도우 밴이라고 합니다. 그걸. 내 게시물이 섀도우 밴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저기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요 트리버라는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은 게시물들을 딱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하단에 트리버라는, 예, 요 앱을 보시면은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게시물을 갖다가 하나하나 보시면은 내 게시물이 뭔가 유해 게시물이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를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. 트리버. 그래서 요 섀도우 밴을 조심하셔야 된다. 유해 게시물을 피하기 위해서.